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납니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지난 반년간 멈췄던 정상 외교를 복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결정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치러지는 첫 당내 선거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개파 청산과 당내 화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당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한 날, 백악관 인근에선 반트럼프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LG 트윈스를 10대 5로 깎고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LG와 공동 선두가 된 뒤 33일 만입니다. 지난해 다승왕이었던 두산의 곽비는 키움을 상대로 올해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년 동안 멈췄던 우리 외교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미국, 일본 정상과도 회담을 조율 중인데 취임 12일 만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1박 3일간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취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반년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G7 정상회의 돌발 의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순방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으며 협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정상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직접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수교 60주년인 일본과는 민감한 문제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둔 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나섭니다. 3파전으로 치러지는 대선 패배 이후 첫 번째 당내 선거. 새 원내대표는 당의 개파 갈등을 수습하고 당장 인사청문회,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과제를 맡아야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송원석, 이헌승, 김성환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데 세 후보 모두 당의 쇄신과 통합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뒤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내 개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도 맞서야 합니다. 친윤계는 송 의원에, 친한계는 김 의원의 우호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개파 구도에 부정적인 부동층 표심도 적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원총회에선 새 후보의 합동 토론회 이후 소속 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첫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며 관련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이후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고 있지만 현안 관련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공판에선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주말 사이 3대 특검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사무실을 확보하고 특검보 인선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연이틀 검찰 특수본을 찾아 업무 협의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3대 특검은 휴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고검을 찾아 업무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만나 면담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특수본을 찾아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사 공간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2인자인 특검보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특검은 또 대한변협에 오는 17일까지 2명의 특검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외부에서 사무실 확보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200여 명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만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을 떠나 판교, 과천 등 건물까지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맡았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특검보 인선을 검토했습니다. 곧 공수처도 찾아 수사팀 파견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대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엔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우선 신속하게 남북 간 대화 채널부터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자료를 내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이제 막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범정부 대책 마련 회의를 엽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방조치, 사후처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등을 적용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에서는 규제 방법,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등은 집회 준비를 위해 파주 임진각에 갔다가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전역에선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유례없는 규모의 시위에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위대 사이에서 한글로 된 피켓이 눈에 띕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미국 애틀랜타 시위 현장이라면서 퍼진 사진인데 지난 3월에 한국에 왔던 미국인 친구가 시위에 들고 간 거다, 이런 답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내건 한국의 탄핵 시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이 친구, 이 피켓을 간직하고 돌아가서 왕은 없다며 미국에서 들어올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엔 아찔한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인이 말에 탄 경찰과 맞서다 쓰러지는 장면 1000만 번 가까이 재생이 됐고요. 경찰이 길 가던 시위대를 넘어뜨린 뒤 곤봉을 치켜든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팝가수 올리비아 로드리고, 배우 마크 러팔로 등 유명인들도 시위에 힘을 보탰습니다. We see a president who has made himself a king and dictator. From them, we're disgusted and we're scared. And we know that the only way that to fight this now is for the people, is to come together.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을 늘리지 말아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Siento que se está convirtiendo en un parque temático donde los vecinos no tenemos espacio. 탐욕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현지 시간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비자 등 유럽의 12개 도시에서 관광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상점과 호텔에 물총을 쏘고 연막탄을 던지면서 시위했습니다. 160만 명의 주민이 사는 바르셀로나, 지난해 2,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관광객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물가도 올랐다고 분노합니다. 이들이 비판하는 건 관광객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Se afecta en la vivienda porque cada vez más nos echan de los pisos para volverlos turísticos.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이 예술을 존중하라면서 관광객을 꾸짖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작품을 망가뜨리는 장면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크리스탈 의자에 앉는 신용을 하면서 관광객이 서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성이 의자에 몸을 기댔고요. 순식간에 작품은 주저앉았습니다. Quello che avete appena visto sarebbe ridicolo se non fosse purtroppo accaduto realmente. L'incubo per eccellenza di ogni museo.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이 의자, 니콜라 볼라가 반고 후의 의자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의자엔 당연히 만지지 말라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베로나의 팔라조 마페이 박물관은요, 지난 4월에 벌어진 이 사건을 공유하면서 예술은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다리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의자는 복원을 거쳐서 다시 전시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부정적인 사건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예술이 전시되는 곳에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입장했으면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4년) 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는데 이날은 트럼프의 생일이기도 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 격려를 받으며 군인들이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군사 장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에서 펼쳐졌습니다. 1991년 걸프전 승리 이후 34년 만에 열린 대규모 열병식입니다. 250 years later, America stands tall, America stands proud, and America stands free. We'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미군 약 6,700명이 동원돼 행사 비용만 우리 돈 약 6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도심에서 펼쳐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엔 관람객만 약 20만 명이 참석한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열병식은 정치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백악관은 날짜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June the 14th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Army. It is of course the birthda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happy birthday, Mr. President. 당장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열병식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백악관 인근에선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바로 앞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피켓이 나열돼 있습니다. I'm worried about military being sent to their own citizens. This is dangerous what we're seeing. It's not are we an authoritarian? No, we already passed it. 군을 투입한 시위 진압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열병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의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보호를 받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주하다 돈이 떨어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파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교제하다 헤어진 뒤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48살 윤모 씨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윤 씨는 지난 10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 여성이 사는 6층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 아파트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다 체포됐는데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달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 직후엔 120km 떨어진 세종시 한 야산에 숨었습니다. 붙인 산소가 있는 곳으로 지인 명의 차를 타고 가다 차와 휴대전화를 버리고 중간에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냈습니다. 붙인 산소에선 소주병이 발견돼 경찰은 야산 인근 저수지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윤 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인과 만나기로 한 세종시 조치원의 한 창고에서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도주에 지치고 돈이 떨어져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혹시라도 올 군데를 저희가 이제 작정지어서 잡아가고 있던 중에. JTBC 배승주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이를 계속하는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왜 은퇴 후에도 새 삶에 도전하는지, 밤낮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김민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리수사 컨설턴트 팀장 황 기장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 곳곳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올해 63세가 된 황기정 씨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황 씨는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7년 정도 일찍집을 했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몸이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김밥 장사도 했었어요. 가게세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빚만 잔뜩 지고 문을 닫았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빚에 우울증까지 생긴 황 씨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다짐한 뒤 정리 수납사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온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며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우울했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 재밌게 하면서도 벌이도 되면 그거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언제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경성 씨는 지난해 대기업을 은퇴하고 직업 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 편하고 행복했죠. 35년 다녔으니까.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왠지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막막하면서 약간 한 발짝 간 거잖아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딘가에 계속 도전을 하면 자신의 경험을 살려 누군가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보람을 찾다 보면 자신의 삶의 가치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제 삶 자체가 윤택해질 수 있겠다. 보람 있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대비 37만 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프로야구 1위 LG와 2위 한화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장대비로 경기가 1시간 44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른바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였던 이번 경기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한화가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전날 연장까지 가는 혈투에도 2대2 승부를 못 가린 1위 LG와 2위 한화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초반 주도권은 LG가 가져갔습니다.
노장 김현수의 노련함에 21일 만에 선발에 복귀한 한화 문동주는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결국 4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미 점수는 넉 점 차. 예열을 마친 한화 타선은 이때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4회 말 LG 야수진의 송구 실책과 연속 안타로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5회에는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이 좌익선상으로 날카로운 2루타를 날려 역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역전 주자가 홈에 들어온 순간 갑자기 내리는 폭우. 결국 경기는 중단됩니다. 세찬 비에 선수들 열기가 식을까 걱정된 한화 홈 관중들의 응원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1시간 44분 뒤 재개된 경기에서도 한화 타선은 불방망이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재개 직후 5회에만 4점을 추가한 한화는 이어 8회 말 노시환의 쐐기 솔로 홈런까지 더합니다. 9회 초 LG의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1위 LG의 반게임차 2위에 머무르던 한화는 이날 승리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5월 13일 대전 두산전 이후 33일 만입니다. 대구에선 KT가 홈런 군단 삼성을 상대로 5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16대4 대승을 거뒀습니다. SSG 랜더스도 홈 인천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1대0으로 꺾고 3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린 뒤 오후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최대 70mm, 남해안엔 최대 4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와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